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여기 벤티지 오토모빌에 다시 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제 차 그랜저 XG 요거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XG 이미 영상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요거 1999년식이고요. 지금 키로수가 조금 늘어가지고 이제 10만 키로가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비들을 꽤 많이 했어요. 일단 엔진 마운트 교체했죠. 그 다음에 앞에 축도 한번 바꿨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연마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태고, 그리고 엔진 쪽도 이제 뭐 배선이라든가 뭐 플러그라든가 그런 부분들, 오일 같은 부분들 나름 조금 기본적으로 손 봐야 될 부분들은 꽤 많이 봐가지고요. 지금 차가 상태가 일단은 꽤 좋긴 합니다. 일단 엔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그 훈련 연습을 시키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길들이기를 조금 하면서 회전수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봤을 때는 하체 쪽에 약간 좀 삐그덕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차가 이게 하체가 좀 이게 막 물른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긴 합니다만 지금 하체는 이거 무슨 방법이 있을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를 계속 가져갈 건가도 좀 고민이긴 해요. 지금 꽤 그래도 뭐 나름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나름 경험을 하긴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차가 버리기가 좀 아직은 많이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보면서 이제 가져갈 것인가를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좀 점검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뒤쪽에서 운행을 하실 때 잡소리가 끼끼고 올라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리프트에 떠서 보면 여기 스테빌라이저의 부싱들이 이 달아가지고 간격이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이쪽에 보시면은 경화가 돼가지고 이 안에가 원래 이제 그리스가 들어가서 말랑말랑하게 이제 상하 운동을 부드럽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작용들을 못해서 아마 잡소리하고 또 약간의 그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스테빌라이저 링크 좌우측으로, 그다음에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들, 이제 이 고무들을 교환을 해주면은 뒤쪽의 잡소리하고 승차감 개선이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쪽을 봤을 때 앞쪽에 뭐 로어 컨트롤 암이라든지 앞쪽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나 스테빌라이저 같은 하체 부품들의 부싱들, 볼 조인트들은 괜찮고요. 다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엔진 오일 2차 팬 앞쪽으로 이렇게 기름 자국이 많이 있고, 그러네요. 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화면상에서 이 렉앤피니언 스티어링 기어복스 쪽으로도 이 오일들이 많이 튀어 있는데, 이게 이 뭐 스티어링 기어복스에서 누유라든가 아니면 오일팬의 누유보다는 보시다시피 좀 찐득찐득하게 이 기름들이 붙어 있는 거는 이 CV 샤프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등속 조인트라고 많이 부르는 이 CV 샤프트의 부트 고무에서 이 안에 채우고 있는 그리스가 새 나와서 이게 이제 샤프트가 회전을 하니까 회전을 하면서 주변으로 온통 그리스가 튄 거예요. 그래서 이 CV 샤프트를 교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요 나사 끝에 보시면 그리스하고는 조금 다른 갈색빛을 띠는 오일이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이 엔진 오일이 위쪽에서 누유가 있어서 타고 흘러와서 저게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로커암 커버,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스켓 타입이 아니고 실링 타입이니까 로커암 커버를 제거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실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실링을 해주면은 상부의 오일 누유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태가? 일단은 그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오일 누유 자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지금 뭔가 긴급하게 정비를 요할 정도로 누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름이 뚝뚝 흐른다라고 하죠. 줄줄 흐르는 부분들은 안 보이니까요. 우선에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우선순위로는 제일 급해 보입니다. 이쪽 왼쪽은 사실 지난번에 교체를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아마 오른쪽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왼쪽 CV 샤프트 교체를 그렇죠. 했죠. 했네요. 네, 그래서 예. 이쪽에 보면은 이 그렇죠. 예, 이 예. 메탈 회색 자국이 되게 선명하게 새 걸로 보이고 이쪽에 부트고무도 그렇죠. 싱싱하니까. 예. 그때 저기 터져가지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쪽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요새 또 조금 상태가 안 예, 좋아졌나 보네. 아무래도 뭐 시간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좌우 회전이 뭐 같은 비율로 되지는 않겠지만 네. 계속해서 회전도 해주고 구동도 해주다 보니 한쪽이 나가면 또 뒤이어고도 얼마 안 돼서 반대쪽도 네. 이제 사망을 하죠. 예. 갖고 있는 코드, 에러 코드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어쨌거나 새로 리셋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지웠고요. 예. 다 지워서 이제 다음에 이제 며칠 운행하신 다음에 에러 코드 다시 한번 떴으면 네, 이제 그거는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음, 비교해보고 네네. 이제 두 번째 코드를 띄웠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세척 다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리스 같은 거는 안 날라가요. 네. 그거는 뭐 그만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네. 이런 건 안 날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분기가 오는 거는 조금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네. 여기가 흠뻑 젖으면 이제 그 부위들은 이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다 젖었었는데 네. 다 이제 했고 위쪽에도 싹 닦았거든요. 또 뜨면 이 센서를 바꿔야 될것 같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요거 요한 볼인데요. 네네. 여기 살짝 여기 그리스가 살짝 그러네요. 보이잖아요. 네. 요거는 좀 더 두고 봐도 돼요. 요것만 별개적으로 따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따로 부품이 나오니까 뭐 요거는 조금 지켜봤다가 네. 링크는 정품으로 다 새 거 했으니까 아마 소리가 좀 덜 날 거예요. 네, 사실 그 전에 수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뭐 더 수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꽤 탈만해졌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또 엔진 길들이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역시나 20살 넘은 차다 보니까 조금씩 타고 다니는데도 결국은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벤티지 오토모빌에서 수리를 한 게 로커암 커버 가스켓을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CV 샤프트, 그러니까 앞쪽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지난번에 운전석 쪽을 전에 맨 처음 수리할 때 그때 교체를 했죠. 근데 오른쪽 거도 결국 이제 누유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테빌라이저의 링크도 좌우 다 교환을 하고 부시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누유 자국 있었던 부분들도 세척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교환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누유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된 부분들 조금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좀 끽끽 소리 나는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링크랑 부싱 이런 부분들을 교환을 했는데요. 요것만 해도 확실히 차가 진짜 이게 특히나 다들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서 뭔가 고장이 나면 이거 차가 상태 너무 안 좋아 그러다가도 수리 딱 하고 나면 상태가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진짜 탈만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20년 된 차도 결국 조금씩 손 봐서 타면 뭐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엔진 쪽은 지금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지금 시동 걸려 있는 거거든요. 엄청 조용하죠. 네, 엄청 조용합니다. 그리고 회전 올라가는 거 소리 들으셨어요? 회전 엄청 잘 올라가죠. 와, 지난번에 이렇게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회전 영역을 가끔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줘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엔진을 약간 길들이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반응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이제 산길을 한번 주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지금 생각으로는 당장은 뭐 크게 고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주행과 관련해서 크게 고칠 부분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잡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상황을 봐서 뭐 기회가 되면 조금씩 더 손을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선 뭐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 된 것 같아서 자, 산길 주행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처음에 차가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엔진을 파워를 조금은 더 끌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회전 영역에서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차가 출발해 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60km 정도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이때는 차가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아무래도 이게 6기통이잖아요. 그래도 6기통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래도 하체에서 계속 한번 요철 지날 때마다 두둑두둑 이런 소리가 나긴 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타이어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게 타이어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는 타이어 자체가 고급 타이어가 아니에요. 이 차가 처음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휠이 15인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출고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15인치 사이즈의 그 고급 타이어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싼 약간 좀 에너지 세이브 같은 그런 연비 위주의 그런 지금 타이어를 장착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승차감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겠죠. 이게 15인치면 이게 편편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나름 타이어가 부드러워서 주는 어떤 승차감의 장점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승차감 장점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볍게 한번 산길을 주행을 해 볼게요. 오, 야, 잘 나간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출력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요즘 3.0이면 뭐 웬만하면 200 몇십 마력은 될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 보통 이제 중형 세단에 2.0 엔진을 장착한 차들은 제로 100이 뭐 한 13초, 14초 이 정도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 그 차들보다는 그래도 3.0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차들보다는 힘이 세긴 한데 요즘은 웬만하면 뭐 중형 세단들도 뭐 한 10초 정도는 끊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급가속도 한번 해볼 건데 급가속은 어떨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오, 소리가 야, 엄청 매끄럽죠. 지금 상당히 고회전으로 가고 있는데도 소리는 지금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고 있고요. 상당히 재밌긴 한데 타이어도 지금 뭐 힘이 별로 안 나고 지금 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서스펜션을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확실히 그 롤 자체가 조금 줄었어요. 이렇게 가면 휘청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주네. 지금 롤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야, 자, 그러면 수동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근데 수동 모드가 있어도 이게 아주 민첩하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요즘 패들 시프트나 수동 변속기 있으면 기어를 내렸을 때 회전을 이렇게 방 올려주는 회전수 매칭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회전수 매칭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회전수 매칭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기어를 내릴 때 이게 기어를 조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느낌이 한참 굼떠요. 그렇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이씨. 야, 재밌다 이거. 지금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게 못 버티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 나름 서스펜션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지금 기어도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 이건 나름 재미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게 5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기어 레인지가 2단에서 커버하는 게 거의 100km를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코너들은 3단으로 안 바꾸고 그냥 2단에서 코너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너에서 밀어주는 힘이 아무래도 3단에서 미는 것보다 확실히 힘이 낮죠. 그런 점에서도 나름 매력이 있네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차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완전 고물이죠. 고물인데 그나마 요 정도라도 할 수 있다. 그거에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어를 지금 이렇게 내려보면 한 1초쯤 있다가 차가 움직여요.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기어를 고정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우. 야, 탈만하다 이제. 야, 일단 엔진 자체가 확실히 지난번에 길들이기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회전이 부드럽게 잘 올라가요. 이것만 해도 뭐, 야, 장족의 발전인데요. 야, 멋지다. 확실히 엔진이 진짜 매끄러워졌어요. 소리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시죠? 회전이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매끄럽게 또 소리도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 주거든요. 야, 이거 뭐. 아, 이거 소장각인가? 아, 큰일인데. 지금 브레이크도 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내리막에서는 무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긴 한데 회전 올라가는 소리가 진짜 멋있죠.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네. 근데 이제 감을 조금 익혔으니까 한 번만 더 코너를 조금 세게 돌아보면 지금 물론 이게 TCS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군요. 지금 TCS를 끌 수도 있는데 지금 TCS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슬립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TCS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출력을 ESP는 없고요. 이때는 ESP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ESP는 없고 TCS가 출력을 조금씩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엑셀을 깊이 밟아도 힘이 더 나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언더나 이런 거 거의 안 나고 지금 그대로 돌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더 이게 TCS 꺼버리면 회전이 계속 나면 뭐 언더가 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언더를 잘 안 나게끔 차체가 알아서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 시대에는 이 정도가 이제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던 거겠죠. 이번에 정비해준 그 벤티지 오토모빌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차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고 특히나 좀 더 오래된 차들을 원래 출고 당시의 상태로 복원하고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정비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뭐 누유라든가 잡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많이 손을 봐주셨는데 혹시 뭐 강남권에서 가까이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벤티지 오토모빌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도 자주 그 벤티지 오토모빌 통해서 뭔가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급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어를 이 상태에서는 수동 모드를 쓰나 그냥 자동을 쓰나 똑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1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더뎌요. 그래서 약간 론치 컨트롤처럼 해가지고 한번 론치 컨트롤이 없습니다만 일단 회전수를 좀 띄운 상태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아보면 나름 한 2000rpm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럼 론치 컨트롤처럼 살짝 2000rpm 띄운 상태에서 출발! 하나, 둘, 셋, 백! 야. 이런 걸 다 해보는군요, 진짜. 한 10초, 뭐 9초, 10초 뭐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그 중형 세단에서 뭐 한 2000cc 정도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뭐 한 13초, 14초 이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랜저도 만약에 2.0이었으면 14초 뭐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회전이 꾸준하게 잘 올라가 줘서 뭐 거의 한 10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나름 괜찮네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엔진 길들이기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3000에서 이상으로 올라갈 때 회전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뻑뻑하게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회전이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가요. 일단까지 내려가지는 오케이.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올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더라도
엔진의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 110km를 넘어가니까 바람 소리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프레임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옛날 차여가지고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도 이 ECS를 스포츠 모드로 켜게 되면 확실히 그 롤 자체가 잔진동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야, 이거 밀어주는 힘이 좋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1999년식 그랜저 XG를 추가로 정비를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엔진 길들이기도 조금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산길 주행도 해보고 또 고속도로도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차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이제 정비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좀 제대로 이 정도면 좀 탈만하다 확실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좀 상당히 깔끔해졌고 특히나 엔진 쪽은 많이 매끄러워졌어요. 많이 매끄러워지고 또 약간 고회전 영역에 조금 길들이기를 해놔가지고 그 레더존까지 올라가는 그 회전 자체가 훨씬 더 매끄럽게 올라가 준다는 점도 지금 상당히 반가운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길을 주행을 해보니까 나름 달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속도를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브레이크도 약하고 또 타이어 자체도 그립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요 한계를 생각하면서 나름 산길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주행해보는 그런 거 정도는 또 나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좀 재미가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엔진이 3.0이나 되긴 하지만 요즘 차들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3.0 이게 차가 크지도 않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아반떼나 소나타급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3.0 엔진 얹으면 장난 아니죠. 거의 막 제로백 한 7초 막 6초 때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당시 3.0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나름 재미있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차가 좀 많이 잘 정비가 되고 있어서 꽤 쓸만해졌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또 뭘 더 해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휠 복원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바디에 랩핑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지금 요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금색 투톤 컬러가. 그래서 이거 아닌 다른 컬러로 바꾸는 거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전체 도색을 하자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뭐 이 차 가지고 뭘 더 해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차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사실 다른 차들도 좀 물색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가 될지 한번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